그리고 그 사연의 시작은 이렇게였어요. 리아나울 씨는 36살이에요. 예전에는 유명한 방송국에서 편집자로 일했죠. 매일 스튜디오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뉴스 클립을 자르고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어요. 그때는 피곤했지만 적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남편 민재 씨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았어요. 아이 키우면서 집에서 쉬어. 내가 벌 테니까. 민재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고마웠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후회스러웠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곳은 외부에서 보면 완벽해 보였어요. 30층 높이의 건물에 넓은 베란다와 마블 바닥, 최신형 주방 기구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아침에 커튼을 걷으면 한강이 눈앞에 펼쳐지고 저녁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뷰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울 씨는 매일 자신이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하나울 씨는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어요. 딸아이 수민이를 깨워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간단한 아침을 차려줬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에 수민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재미있겠다. 엄마한테도 그려줄래? 라고 대답했어요. 수민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면 집은 갑자기 적막해졌어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타서 마셨어요.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차들이 바쁘게 달리고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멀리서 작게 보였어요. 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전 방송국 시절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동료들과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던 게 그리웠어요. 그때는 하나올 씨, 어제 편집 어땠어? 잘 됐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대화가 없었어요. 민재 씨는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변호사 사무소에서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어서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이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늦을 거야. 재판 준비 때문에. 문을 나서며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울 씨는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등을 보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결혼 초에는 둘이 함께 아침을 먹고 오늘 뭐 할까? 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제 민재 씨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뉴스를 봤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하나울 씨가 물어보면 바빴어.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짧게 대답하고 끝났어요. 그녀가 저녁을 차려놓아도 그는 서둘러 먹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내일 증인 신문 준비해야 해.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하나울 씨는 그 문소리를 들으며 혼자 식탁에 앉아 남은 음식을 치웠어요. 나도 이야기하고 싶어.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민재 씨의 성공이 가족의 안정을 가져다 줬으니까요. 그는 유명한 로펌에서 파트너가 됐고 연봉이 높았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그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오전 내내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장을 봤어요. 마트에 가서 채소를 고를 때 주변 주부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잘 봤어. 요즘 드라마 재미있지? 그런 대화가 부러웠어요. 하나울 씨는 혼자 카트를 밀며 물건을 담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나면 오후 2시쯤 됐어요. 그때부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집 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드라마 속 인물들이 먼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했어요. 옛 동료들의 게시물이 보였어요. 새 프로젝트 시작. 바빠 죽겠어. 사진 속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하나울 씨는 좋아요를 누르며 부럽다 하고 중얼거렸어요. 민재 씨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했지만 바쁠 텐데 하며 포기했어요. 예전에는 그에게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라고 보내면 바로 답이 왔어요. 지금은 회의 중 한마디로 끝났어요. 정확히 오후 3시 시계 바늘이 그 시간을 가리키면 하나울 씨의 마음이 가장 힘들었어요. 수민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까지 이 시간 남았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강남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웃고 쇼핑백을 들고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도 저기 섞여 있고 싶어. 바람이 불어 창문을 흔들었어요.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하나울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36살. 아직 젊었지만 눈가에 주름이 조금 보였어요. 이게 나야. 머리를 빗으며 생각했어요. 예전 방송국에서 화장하고 출근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동료들이 하나울 씨, 오늘 예쁘네 라고 칭찬해 주던 게 그리웠어요. 지금은 민재 씨조차 예뻐라는 말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저녁에 그가 들어오면 그녀는 오늘도 피곤해? 라고 물었어요. 응, 내일도 바빠. 그는 대답하며 샤워실로 갔어요. 그 대화가 끝이었어요. 하나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사랑했잖아. 그런 날들이 반복됐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하나울 씨는 또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필라테스 광고가 떴어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필라테스로 자신을 찾으세요. 사진 속 여성들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 해볼까? 그녀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민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바로 근처 피트니스 센터로 갔어요. 강남의 번화한 거리, 카페와 상점들이 즐비한 그곳에 센터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밝은 조명과 음악 소리가 반겼어요. 접수대에서 필라테스 클래스 신청하려고요. 라고 말했어요. 직원이 초보자세요? 정태호 선생님 클래스 추천해요. 아주 친절하시고 세심해요 라고 했어요. 하나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여성들이 운동복을 입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수업 시간이 됐어요. 정태호 씨가 들어왔어요. 그는 키가 180cm쯤 되고 근육이 탄탄한 체격에 미소가 부드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죠. 새로 오신 분? 그는 방안을 훑으며 물었어요. 하나울 씨가 손을 들자 그는 가까이 다가와 이름 부탁드려요라고 했어요. 리아나 울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하나울 씨, 편안하게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그는 모두의 자세를 주의 깊게 봤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지시를 내리며 하나울 씨 쪽으로 시선을 줬어요. 그녀가 동작을 따라하다 어색해지자 그는 조용히 다가와 여기 등 근육을 더 펴보세요.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손이 살짝 그녀의 등을 스쳤어요. 그 순간 하나울 씨는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민재 씨가 한 번도 해주지 않은 관심이었어요. 예전 직업이 뭐셨어요? 몸놀림이 자연스러우신데
수업 중에 그가 물었어요. 방송국 편집자였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와, 그럼 창의력이 대단하시겠네요. 지금은요, 집에서 아이 키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이 시간이 소중하시겠어요? 몸 풀면서 마음도 풀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하나울 씨는 로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그 말을 곱씹었어요. 마음도 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그녀의 감정을 헤아려 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니 평소와 달리 기분이 가벼웠어요. 그날 저녁 민재 씨가 들어오자 그녀는 오늘 필라테스 시작했어라고 말했어요. 그는 신발을 벗으며 그래? 운동 좋지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실망했지만 태호 씨의 칭찬이 떠올라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다시 센터로 갔어요. 수업에서 태호 씨는 그녀를 기억하고 하나올 씨, 어제 어땠어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는 그럼 오늘은 더 깊게 해보죠. 숨쉬기부터 하며 지도했어요. 동작을 할 때마다 잘하고 계세요. 하나울 씨. 그 자세 유지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격려가 됐어요. 수업 중에 다른 수강생이 넘어지자 그는 바로 일으켜 세우며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라고 했어요. 그 따뜻함이 하나울 씨에게도 전해졌어요. 그 주 내내 매일 수업에 갔어요. 집에서 느끼던 빈자리가 점점 채워졌어요.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센터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게 일상이 됐어요. 태호 씨와의 대화가 길어졌어요. 수업 후 로비에서 하나올 씨, 물 한 잔 드릴까요? 그가 제안했어요. 그녀는 네,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물을 마시며 그는 방송국 이야기 더 해주세요. 흥미로워요라고 말했어요. 하나올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어요. 바빴지만 팀워크가 좋았어요. 밤새 편집하다가도 웃었죠.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은 외로우시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으세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민재 씨가 늦게 들어와도 이제 그 무관심이 덜 아팠어요. 대신 태호 씨의 미소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수업에서 태호 씨는 그녀를 따로 불러 하나올 씨, 개인 레슨 관심 있으세요?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 네,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개인 수업실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그는 매트를 깔고 편안히 앉아요. 오늘은 코어 근육부터 하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자세를 바로잡을 때 그의 손이 어깨에 닿았어요. 숨을 맞춰요. 그래요, 완벽합니다. 낮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하나올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관심과 칭찬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로커룸으로 가며 그녀는 거울을 봤어요.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해 수민이를 안아주며 평소와 달리 밝은 목소리로 오늘 엄마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수민이가 뭐야? 라고 물었어요. 운동하면서 좋은 선생님 만났어.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됐어요. 민재 씨가 드물게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야. 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나올 씨는 기뻐서 함께 저녁 먹을까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TV를 켜고 피곤해서 그냥 쉬자라고 했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나랑 이야기 안 해?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식사 중에 필라테스 어때? 계속 갈 거야? 민재 씨가 물었어요. 응, 좋아. 몸이 가벼워져.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는 좋네라고만 하고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서 하나올 씨는 잠이 안 왔어요. 태호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마음을 풀어요.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센터로 가는 길에 비가 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맑았어요. 태호 씨가 문을 열고 하나올 씨, 비 맞았어요?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했어요. 그 배려가 따뜻했어요. 수업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태호 씨는 그녀의 동작을 세밀하게 지도했어요. 여기 다리를 더 똑바로 펴세요.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그의 지시가 정확했어요. 하나올 씨는 땀을 흘리며 따라했어요. 선생님, 힘들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잘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는 격려했어요. 수업 후에 카페로 갔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이야기 나눌까요? 태호 씨가 제안했어요. 그녀는 좋아요라고 했어요. 카페에서 그는 하나올 씨, 결혼 생활 어때요?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 바빠서 대화가 적어요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었어요. 운동이 도와줬죠. 그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하나올 씨는 창밖 비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인가? 그 후로 매일 센터가 그녀의 안식처가 됐어요. 오후 3시의 공허함이 이제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태호 씨의 칭찬이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집에서 민재 씨와 마주칠 때도 이제는 덜 외로웠어요. 오늘도 필라테스? 민재 씨가 물었어요. 응, 재미있어. 그녀가 밝게 대답했어요. 그는 좋아 보이네라고 말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하나올 씨의 마음속에는 태호 씨의 따뜻한 눈빛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관심이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아 가고 있었어요. 수업에서 동작을 완벽히 해낼 때마다 하나올 씨, 프로예요. 태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그 바람이 상쾌했어요.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태호 씨와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어요. 대화가 깊어졌어요. 하나올 씨, 꿈이 뭐예요? 그가 물었어요. 다시 일하고 싶어요. 방송국으로. 그녀가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의 말이 힘을 줬어요. 어느 날 개인 수업에서 태호 씨는 하나올 씨,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집에서 남편이 바빠서요 라고 털어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여기서 풀어요 라고 했어요. 그날 수업 후 로비에서 오래 이야기했어요. 저녁에 산책 어때요? 근처 공원에서 그가 제안했어요. 하나올 씨는 망설였지만 내라고 했어요. 공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하나올 씨 웃는 모습이 예뻐요. 그의 말이 그녀를 흔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수민이를 재우며 그 말을 떠올렸어요. 민재 씨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이게 괜찮은 걸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 설렘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센터로 가는 발걸음이 더 빨라졌어요. 태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나올 씨. 그의 미소가 밝았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그녀의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공허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연의 다음은 이렇게 이어졌어요. 하나올 씨의 일상이 점점 변해갔어요. 필라테스 수업이 끝난 후 태호 씨는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어요. 하나올 씨, 집에 가서도 자세 연습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별 생각 없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수민이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태호 씨였어요. 하나울 씨는 놀라서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민재 씨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어요. 좋았어요. 덕분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곧바로 답이 왔어요. 다행이에요. 내일 또 봐요. 그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살짝 간지렸어요. 다음 날 수업에서 태호 씨는 어제 메시지 잘 받았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주 내내 수업 후에 메시지가 왔어요. 처음에는 수업 관련이었어요. 오늘 배운 동작 집에서 해보세요. 어깨가 더 유연해질 거예요.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가 섞였어요. 어느 날 밤 하나울 씨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울 씨,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저는 피곤해서 라면으로 때웠어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어요. 집밥 먹었어요. 아이 때문에 요리했죠. 태호 씨의 답이 바로 왔어요. 와, 부러워요. 하나울 씨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행복하겠네요.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민재 씨는 그날도 늦게 들어와 먹었어라고만 말하고 샤워하러 갔어요. 하나울 씨는 핸드폰을 쥐고 태호 씨와 채팅을 이어갔어요. 요즘 피곤하세요? 수업에서 보니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태호 씨가 물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썼어요. 집에서 좀 외로워요. 답이 왔어요. 이해해요. 저도 혼자 사니까요. 하지만 하나울 씨처럼 강한 분은 잘 이겨낼 거예요. 밤늦게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정쯤 하나울 씨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직 안 주무세요? 오늘 수업 생각나네요. 하나울 씨 동작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그녀는 민재 씨가 옆에서 자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답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대화가 길어졌어요. 태호 씨가 하나울 씨, 나이 들어보니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런데 전혀 엄마처럼 안 보여요. 젊고 활기차세요. 라고 썼어요. 하나울 씨의 가슴이 뛰었어요. 민재 씨가 그런 말을 한 지 오래됐어요. 그녀는 과찬이에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기뻤어요. 다음 날 수업에서 태호 씨는 그녀를 보며 어제 채팅 재미있었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개인 수업실에서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자세를 고쳐줬어요. 여기 허리를 이렇게. 그래요.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어요. 하나울 씨는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수업 후에 태호 씨가 커피 한 잔 할래요? 비가 오네요라고 했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강남 거리가 젖어 반짝였어요. 하나울 씨는 수민이를 유치원에서 데리러 가야 했지만 잠깐만요라고 대답했어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하나울 씨, 결혼 생활 이야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태호 씨가 물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 바빠서 대화가 적어요. 남편이 일만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비슷했어요. 서로 바빠서 멀어졌죠. 하나울 씨처럼 매력적인 분이 외로워하는 건 안타까워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나울 씨는 얼굴이 붉어져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어요. 태호 씨는 왜 혼자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일 때문에요. 운동 가르치다 보니 시간 없어요.
하지만 하나올 씨 만나서 재미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태호 씨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살짝 스쳤어요. 커피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하지만 그 쌈은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나올 씨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스킨십이었어요. 민재 씨와는 손도 잡은 지 몇 달 됐어요.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화가 이어졌어요. 태호 씨가 하나올 씨 웃을 때 정말 예뻐요. 남편분이 복 받으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속으로 민재는 그걸 모르지 하고 생각했어요. 카페를 나설 때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태호 씨가 우산을 들고 데려다 줄게요 라고 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살짝 걸쳤어요. 비 맞지 마세요. 하나올 씨는 그 온기를 느꼈어요. 유치원 앞에서 헤어질 때 내일 봐요라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 수민이를 안고 있는데도 그 쌈이 떠올랐어요. 메시지가 더 잦아졌어요. 밤에 하나올 씨, 오늘 비 맞아서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녀는 태호 씨도요. 따뜻한 물 마세요라고 답했어요. 민재 씨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 태호 씨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혼자세요? 심심하지 않아요? 그녀는 네, 아이 재우고 누웠어요. 대화가 깊어졌어요. 결혼 생활이 차가워졌다고 하셨죠. 왜 그럴까요? 태호 씨가 물었어요. 하나올 씨는 솔직하게 썼어요. 일 때문이에요. 남편이 가족보다 일을 우선해요. 답이 왔어요. 하나올 씨는 사랑받아 마땅한 분인데 제가 대신 들어줄게요. 그 말이 그녀를 흔들었어요. 다음 수업에서 태호 씨는 개인 레슨 중에 어제 메시지 진심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등을 고치며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하나올 씨는 눈을 감았어요. 태호 씨, 낮게 불렀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수업이 끝난 후 태호 씨가 오늘은 집에 바로 가기 아쉽네요. 근처에서 차 한잔 어때요? 라고 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하나올 씨는 수민이를 데리러 가야 했지만 유치원에 메시지를 보내 늦는다고 했어요. 좋아요. 잠깐만. 카페로 갔어요. 이번에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태호 씨가 하나올 씨, 요즘 제 생각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매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수업 생각나요. 대답했어요. 그는 웃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매일 생각해요. 하나올 씨가 특별해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하나올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안 돼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카페를 나설 때 태호 씨가 비 많이 오네. 근처에 가서 피할까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근처 작은 호텔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태호 씨가 방을 잡았어요. 그냥 비 피하는 거예요. 그는 말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어요. 방에 들어서자 문이 닫혔어요. 하나올 씨는 창가에 서서 비를 봤어요. 태호 씨, 이건 그녀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가와 그녀를 안았어요. 하나올 씨, 나도 떨려요.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에 닿았어요.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랜 갈증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그의 품에 안겼어요. 민재야,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태호 씨의 키스가 모든 생각을 지웠어요. 그날 밤 비가 그친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수민이가 자고 있었어요. 민재 씨는 아직 안 왔어요. 하나올 씨는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뺨이 붉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후회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핸드폰에 태호 씨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답하지 않았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날 아침 민재 씨가 출근하며 어제 늦었어? 라고 물었어요. 하나올 씨는 비 때문에라고 대답했어요. 수업에서 태호 씨를 보니 어색했어요. 하지만 개인 레슨 중에 그는 후회 안 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모르겠어요. 대답했어요. 그의 손이 다시 그녀를 만졌어요. 관계가 깊어졌어요. 메시지가 더 은밀해졌어요. 어젯밤 생각나요. 하나올 씨 몸이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밤에 답했어요. 태호 씨, 위험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만나고 때로는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한 번은 태호 씨가 하나올 씨, 나랑 같이 있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집에 가야 해요라고 했지만 그의 키스에 넘어갔어요. 작은 호텔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더 대담했어요. 사랑해요. 태호 씨가 속삭였어요. 하나올 씨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민재 씨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기회가 많아졌어요. 어느 밤 태호 씨와 호텔에서 나온 후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하나올 씨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다시 내렸어요.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행복했어요. 태호 씨의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또 봐요. 사랑해. 그녀는 나도라고 답했어요. 관계가 선을 넘었어요. 하나올 씨는 그 사실을 숨겼어요. 수민이를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엄마 괜찮아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밤에 민재 씨가 들어오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오늘 어땠어? 민재 씨가 물었어요. 평소처럼 그녀가 대답했어요. 태호 씨와의 시간이 그녀의 삶을 채웠어요. 메시지가 반짝일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어요. 이게 사랑인가? 그녀는 호텔 침대에서 태호 씨를 안으며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오후 수업 후 태호 씨가 오늘은 좀 더 멀리 갈까요? 한강 산책 어때요? 라고 했어요. 비가 살짝 그친 하늘 아래 그들은 한강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하나올 씨, 행복해요. 태호 씨가 물었어요. 그녀는 지금은 네, 대답했어요. 그의 어깨에 기대비를 피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재 씨가 집에 와 피곤해 보이네라고 했어요. 하나올 씨는 운동해서라고 말했어요. 밤에 태호 씨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산책 좋았어요. 더 자주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위험도 커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쌈, 그 대화, 그 따뜻함이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며칠 후 태호 씨가 주말에 시간 어때요? 출장 간다고 하셨죠? 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민재 씨가 주말 출장 가는 날이었어요. 하나올 씨는 수민이를 엄마 집에 맡기고 태호 씨를 만났어요. 작은 모텔로 갔어요. 문을 닫고 서로를 안았어요. 하나올 씨, 나만의 사람이 돼요. 태호 씨가 말했어요. 그녀는 태호 씨 하며 키스에 응했어요. 그날 밤 내내 함께했어요. 아침에 헤어질 때 조심해라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수민이를 데려오니 평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밝아졌어요. 태호 씨와의 비밀이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사랑해요. 내일 봐요. 그녀의 하루가 그 메시지로 시작됐어요. 그 사연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하나올 씨는 그 선을 넘은 후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민재 씨의 무관심이 그 구실이 됐어요. 태호 씨의 따뜻함이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연의 다음은 이렇게 이어졌어요. 하나올 씨의 삶이 점점 더 태호 씨 쪽으로 기울어 갔어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그녀는 필라테스 센터를 핑계로 태호 씨를 만나러 나갔어요. 집에서 수민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그녀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어떤 옷이 좋을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센터에 도착하면 태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올 씨, 오늘도 밝아 보이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어요. 수업은 이제 형식적이었어요. 개인 레슨실에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서로를 안았어요. 태호 씨, 집에 가기 싫어요. 그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도 그래. 우리만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 라고 대답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그들은 근처 카페나 공원으로 갔어요.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걷다가 비가 오면 작은 모텔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좀 쉬자. 태호 씨가 문을 열고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방 안에서 그들은 옷을 벗고 서로의 몸을 탐닉했어요. 하나올 씨는 그의 키스에 녹아들었어요. 사랑해, 태호 씨. 그녀가 속삭였어요. 그는 나도 사랑해. 영원히 함께할게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았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올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수민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면 아이가 엄마,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운동 갔어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민재 씨가 저녁에 들어오면 그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어요. 오늘도 늦었네. 그녀가 말했어요. 그는 재판 때문에라고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요즘 민재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그녀를 유심히 봤어요. 요즘 화장이 진해진 것 같아 어느 날 저녁에 그가 불쑥 말했어요. 하나올 씨는 깜짝 놀라 그냥 기분 전환으로라고 얼버무렸어요. 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어요. 그는 변호사였어요. 증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올 씨가 샤워를 하러 갈 때 그는 그녀의 핸드폰을 슬쩍 봤어요. 메시지 알림이 켜져 있었어요. 오늘도 좋았어. 내일 봐. 태호 씨의 메시지였어요. 민재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다음 날부터 그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민재 씨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가족 공유 앱을 열었어요. 결혼 초에 설치한 위치, 추적 앱이었어요. 하나오라, 안전 때문에 설치하자. 그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녀는 동의했지만 이제 그게 부메랑이 됐어요. 민재 씨는 그녀의 위치 기록을 확인했어요. 매일 오후 3시쯤 그녀는 센터 근처 모텔이나 공원에 있었어요. 이게 뭐야? 그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기록이 선명했어요. 1시간, 2시간씩 그곳에 머물렀어요. 민재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증거를 모았어요. 스크린샷을 찍고 날짜를 메모했어요. 집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그는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하나올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호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어요. 어느 오후 모텔 방에서 태호 씨가 하나올 씨,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그의 팔에 기대 모르겠어.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키스하며 나도 그래. 곧 결정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민재 씨의 의심이 깊어지면서 그는 더 세밀하게 추적했어요.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앱을 열어보니 그녀가 또 모텔 근처에 있었어요. 그는 차를 몰고 그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확실해.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태호 씨와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사랑해, 오늘 밤 생각할게. 민재 씨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복사해서 자신의 메일로 보냈어요. 변호사로서 이게 이혼 소송의 증거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대면하지 않았어요. 하나올 씨를 관찰하며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그녀가 웃는 횟수가 늘었어요.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그가 저녁에 말했어요. 그녀는 운동 덕분이야라고 대답했어요. 민재 씨는 속으로 운동이 아니라 남자지 하고 생각했어요. 수민이가 엄마, 요즘 자주 웃어라고 말할 때 그는 더 화가 났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민재 씨가 일찍 들어왔어요. 하나올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민이는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마음이 산란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민재 씨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오늘 재판 어땠어? 하나올 씨가 물었어요. 그는 잘 됐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밥을 다 먹은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핸드폰을 주방 선반에서 집었어요. 이거 내 거지. 그는 차갑게 말하며 식탁에 놓았어요. 하나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그녀가 더듬거렸어요. 민재 씨는 앱을 열어 위치 기록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매일 오후 3시 모텔 근처?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하나올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화면에 그녀의 움직임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어요. 민재야. 그건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재 씨가 누구야? 그 남자?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필라테스 선생님. 눈물이 흘렀어요. 민재 씨는 한숨을 쉬며 메시지도 봤어.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나올 씨는 울면서 미안해. 외로웠어. 너가 일만 해서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게 변명인가? 수민이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수민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 아빠 왜 그래? 라고 물었어요. 하나올 씨는 아이를 안고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놀아 라고 했어요. 민재 씨는 오늘 밤 나가. 생각할 시간 줘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호 씨의 메시지였어요. 하나올 씨, 급해. 내 아내가 알아버렸어. 메시지 봤대. 우리 함께 도망칠까? 서울 떠나서 새로 시작하자. 그녀는 화면을 보며 떨었어요. 태호 씨,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재 씨가 문을 두드리며 나가라고 했어요. 하나올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수민이가 엄마 어디가? 라고 울며 물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안고 엄마 곧 올게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밖으로 나와 택시에 탔어요.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태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도 집에서 쫓겨났어. 같이 가자. 답이 바로 왔어요. 기다릴게. 호텔로 와. 그녀는 호텔로 갔어요. 태호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올 씨, 그는 그녀를 안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아내가 소란 피웠어. 이혼하자고 했대. 태호 씨가 말했어요. 하나올 씨는 나도
민재가 다 알았어. 위치 추적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우리 둘이서 새 삶을 시작하자. 부산으로 갈까? 거기서 살자. 라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민이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태호 씨의 품에서 그 생각을 지웠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짐을 챙겨 기차역으로 갔어요. 티켓 2장, 부산으로. 태호 씨가 창구에서 말했어요. 기차에 타서 창밖을 보니 서울이 멀어졌어요. 하나올 씨의 핸드폰에 민재 씨의 메시지가 왔어요. 수민이가 울고 있어. 돌아와. 그녀는 핸드폰을 껐어요. 태호 씨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행복할 거야. 그는 말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부산에 도착해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자. 태호 씨가 짐을 풀며 말했어요. 하나올 씨는 창밖 바다를 보며 응,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니 수민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 보고 싶어.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태호 씨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만 봐. 라고 안았어요. 며칠 후 민재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하나올아, 이혼 서류 보낼게. 수민이는 내가 키울게.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녀는 미안해. 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태호 씨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오늘 뭐 해 먹을까? 그가 물었어요. 김치찌개. 그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맛이 없었어요. 집에서 하던 맛이 안 났어요. 태호 씨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부산에도 필라테스 센터 많아. 곧 일할게. 그는 웃었어요. 하나올 씨는 방에서 앉아 서울을 생각했어요. 민재는 지금 뭐 할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호 씨와의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고 함께 산책했어요. 바다가 예뻐. 그녀가 말했어요. 그는 너가 더 예뻐. 라고 키스했어요. 하지만 가끔 민재 씨의 메시지가 왔어요. 수민이가 엄마 찾고 있어. 그녀는 읽고 지웠어요. 태호 씨, 우리 결혼할까? 어느 날 그녀가 물었어요. 그는 아내와 이혼 끝나면 바로라고 대답했어요. 부산 거리를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이게 자유야. 태호 씨가 말했어요. 하나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에 꿈에서 수민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아이가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태호 씨가 왜 그래? 라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후회로 다가왔어요. 서울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태호 씨의 품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몇 주 후 태호 씨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내 남편 훔친 여자지? 돌아와서 해결해. 화난 목소리였어요. 하나올 씨는 떨며 미안해요. 라고 말했어요. 태호 씨가 무시해. 우리가 행복하면 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란이 커졌어요. 민재 씨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어요. 양육권 포기 서류 서명에 편지가 왔어요. 하나올 씨는 서명하며 울었어요. 수민아, 미안해.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태호 씨는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라고 안았어요. 부산 바다를 보며 그녀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끝에 뭐가 기다릴지 그녀는 몰랐어요. 태호 씨와 함께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침에 바다 산책, 저녁에 함께 요리. 사랑해. 그가 매일 말했어요. 그녀는 나도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가 남았어요. 수민이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어요. 민재 씨의 무관심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저녁 태호 씨가 하나올 씨, 아이 낳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글쎄, 아직은 대답했어요. 부산 생활이 안정되면서 그녀는 새 직장을 찾았어요. 카페에서 일할게. 그녀가 말했어요. 태호 씨는 좋아. 내가 지지할게 라고 했어요. 카페에서 손님을 맞으며 그녀는 웃었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손님이 말했어요. 그녀는 네, 잠시만요 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태호 씨를 안았어요. 오늘 피곤했어. 그녀가 말했어요. 그는 쉬어. 내가 마사지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문질렀어요.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밤에 핸드폰을 켜니 수민이 사진이 보였어요. 아이야, 눈물이 흘렀어요. 태호 씨가 자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울었어요. 그 사연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하나울 씨의 선택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부산에서 태호 씨와 함께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어요. 민재 씨는 서울에서 수민이를 키우며 살았어요. 엄마 언제 와? 아이가 물을 때마다 곧 올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울 씨는 가끔 서울로 가고 싶었지만 태호 씨가 가지 마. 여기서 행복하자라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끝이 행복할지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태호 씨와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바다를 보며 좋은 하루 되자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삶이 그렇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연의 다음은 이렇게 이어졌어요. 하나울 씨와 태호 씨가 부산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월세가 싼 곳으로 침대 하나와 작은 주방, 그리고 창문 너머로 바닷바람이 들어오는 그곳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태호 씨가 짐을 풀며 그녀의 뺨에 키스했어요. 하나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고 함께 바다 산책로를 걸었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면 태호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울 씨, 이제 자유야. 과거는 잊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응,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밤이 되면 수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울에서 보낸 사진이 핸드폰에 남아 있었어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고였어요. 태호 씨가 자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울었어요. 미안해, 수민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돈 문제가 서서히 드러났어요. 태호 씨는 부산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센터에 이력서 넣었어. 곧 연락 올 거야. 그는 매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울 씨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았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손님이 말하면 그녀는 네, 3,000원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잔을 내밀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태호 씨는 집에서 TV를 보며 기다렸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식비와 월세가 쌓여갔어요. 처음에 가져온 돈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태호 씨, 다음 달 월세 어떻게 해? 하나울 씨가 저녁을 먹으며 물었어요. 그는 걱정 마. 내일 센터 가서 알아볼게. 라고 대답했지만 다음 날도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에 라면만 남았어요. 오늘은 이걸로 먹자. 태호 씨가 봉지를 뜯으며 말했어요. 하나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서울에서 살던 고급 아파트가 그리웠어요. 민재 씨가 벌어다 주던 안정된 생활이 떠올랐어요. 태호 씨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사랑해라고 속삭였지만 이제는 TV의 시선을 고정하고 대답이 짧아졌어요. 태호 씨, 오늘 카페에서 손님이. 하나올 씨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는 피곤해. 나중에 라고 잘랐어요. 밤에 침대에서 그녀를 안을 때도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었어요. 그는 일자리 때문에 스트레스야 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어요. 하나올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부산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행복한가? 바다바람이 차가워지면서 겨울이 다가왔어요. 원룸은 춥고 습했어요. 히터를 켜도 방 안 공기가 차가웠어요. 태호 씨가 외출이 잦아졌어요. 친구 만나고 올게. 그는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하나올 씨는 혼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민재 씨로부터 온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수민이가 아파. 병원 갔어. 그녀는 읽고 지웠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 손님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경제 어렵지? 남편이 실직해서 고생이야. 그런 말들이 그녀의 상황을 상기시켰어요. 어느 날 저녁 태호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 갔어? 하나올 씨가 물었어요. 그는 일자리 알아보러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저녁을 데웠어요. 태호 씨, 우리 돈이 없어. 카페 월급만으로는 안 돼. 그녀가 말했어요. 그는 알아. 내가 해결할게 라고 말하며 소파에 누웠어요. 다음 날 하나올 씨가 카페에서 돌아오니 집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는 여자였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고 화장이 진했어요. 당신이 리아나올 씨예요? 여자가 물었어요. 하나올 씨는 놀라서 네. 누구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자는 정태호 아내예요.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나올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태호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한다면서? 아내가 물었어요. 하나올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태호는 이런 짓을 여러 번 했어요. 서울에서 필라테스 가르치면서 여자들 꼬드겼죠. 당신 전에 3명 있었어요. 한 명은 돈 빌려주고 또 한 명은 아파트까지 사줬대요. 다 이용하고 버려요. 그녀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하나올 씨는 믿기지 않아서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메시지와 사진이 가득했어요. 태호 씨와 다른 여자들의 사진이었어요. 호텔방, 카페, 공원. 이 여자는 작년에, 저 여자는 재작년에. 당신도 그중 하나예요. 아내가 말했어요. 하나올 씨의 눈물이 흘렀어요. 나한테 그런 말을. 그녀가 울며 물었어요. 아내는 돈 때문이겠죠. 당신 돈 좀 있잖아요. 서울에서 가져온 돈. 하나올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태호 씨가 들어오자 아내가 소리쳤어요. 이 새끼야, 또 시작이야? 태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왜 여기? 그는 더듬거렸어요. 아내가 이혼하자. 소송할게 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그날 밤 태호 씨와 하나올 씨가 마주 앉았어요. 사실이야? 그녀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하지만 너는 달라. 진심이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올 씨는 화가 나서 거짓말. 나 이용한 거잖아. 소리쳤어요. 그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이제 사랑해 라고 안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태호 씨가 사라졌어요.
하나올 씨가 눈을 뜨니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옷장문이 열려 있고 그의 옷이 없었어요. 테이블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미안해. 나 혼자 갈게. 돈은 남겼어. 하지만 돈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올 씨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태호 씨. 왜? 핸드폰을 켜니 그의 번호가 차단됐어요. 카페로 출근했지만 마음이 산란했어요. 손님, 주문하세요. 동료가 말했지만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바다를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민재 씨로부터 소송 서류가 왔어요. 우편으로 도착한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과 양육권, 위자료 청구서였어요. 자녀 양육권 포기 및 5천만 원 위자료 지급,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편지였어요. 민재야, 그녀는 전화를 걸었어요. 왜 이렇게 해? 울며 물었어요. 민재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가 먼저 버렸잖아. 수민이는 내가 키울게. 돈은 보내. 그는 끊었어요. 하나올 씨는 방에서 울었어요. 부산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카페에서 일하다가 뉴스를 봤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유명 방송국 전 편집자, 외도 스캔들. 그녀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게,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기사에 그녀의 사진과 이야기, 민재 씨의 소송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강남 고급 아파트 주부, 필라테스 강사와 도주,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한심하다. 아이 버리고 어떻게 그래.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어요. 발해가니 마게. 기사가 퍼지면서 카페 주인이 그녀를 불렀어요. 하나올 씨, 뉴스 봤어. 손님들이 수군거려. 그만두는 게 좋겠어. 주인이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일자리가 끊겼어요. 서울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기사가 더 퍼졌어요. 옛 동료들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오라, 무슨 일이야? 하지만 대부분 비난이었어요. 방송국 명예 실추시켰어. 하나올 씨는 핸드폰을 껐어요. 원룸에서 혼자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돈이 바닥났어요. 은행 계좌를 확인하니 민재 씨가 보낸 청구서가 쌓여 있었어요. 법원 소환장이 왔어요. 출석하세요. 그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법원에서 민재 씨를 봤어요. 그는 수민이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양육권은 나한테. 너는 접근 금지. 판사가 말했어요. 하나올 씨는 수민이. 한 번만 봐요. 울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판사가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이라고 선고했어요. 민재 씨는 끝났어 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서울에 머물며 일자리를 찾았어요. 카페, 편의점, 어디든 이력서를 넣었어요. 경력 있으세요? 면접에서 물었어요. 방송국 편집자였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면접관이 그 스캔들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원룸으로 돌아와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야위었어요. 수민이를 생각하며 밤을 새웠어요. 민재 씨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위자료 입금해. 수민이는 잘 지내. 그녀는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았어요. 편의점에서 밤늦게 일했어요. 계산할게요. 손님이 말하면 그녀는 네, 5천 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잤어요. 하지만 꿈에서 태호 씨가 나타났어요.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어요. 몇 달 후 모든 게 끝났어요. 위자료를 다 갚고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오후 3시쯤 됐어요. 강남 카페 앞을 지나다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민재 씨와 수민이가 보였어요. 아이가 웃으며 케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아빠 맛있어. 수민이가 말했어요. 민재 씨가 천천히 먹어 라고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나올 씨는 길 건너편에서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수민아, 속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보였어요. 카페 안은 따뜻해 보였어요. 민재 씨가 창밖을 보더니 그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나올 씨는 눈물을 닦고 돌아섰어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그 평화로운 오후 3시가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망친 가정이었어요. 바다바람이 아닌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스쳤어요. 혼자서 걸어갔어요. 그 사연은 그렇게 끝났어요. 하나올 씨의 선택이 남긴 후회와 잃어버린 시간들로요.